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이요. 이거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대로면은 정말 심각해진다. 큰일 난다는 얘기 계속 나와 있는데요. 여야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요. 얘기를 안 합니다. 문제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죠. 2030 위한다면서 앞서 소개해드렸죠. 깨알 공약, 무슨 소확행 공약 뭐 이런 거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청년 세대 미래와 직결된 연금 개혁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 지금 안 하면요. 지금 청년 세대가 다 속된 말로요.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좀 더. 대선 승부처로 젊은 층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퍼주기 공약만 남발하는데 민감한 연금 얘기 절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면은요. 아 이건 뭐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지금 하기 어렵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군소 후보전 안철수 심상정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연금 개혁이 어떤 입장인지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연금 개혁 말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단언하기 어렵다. 이건 뭐 말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는 뜻이네요.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논의기구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 못한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뭐 똑부러지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의석수 많은 민주당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거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그동안에 쭉 우리 정착이 되면서 나타나는 사실 필연적인 현상이죠. 아까 뭐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이런 거에는 유권자들이 즉각 반응을 보이잖아요.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뭔가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 공동체, 국가 경제 지속 가능하도록 끌고 가는 것. 뭐 크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어떤 장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노사관계.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세금과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너무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뭐 국가 부채라든지 뭐 거대 담론이라고 아까 어느 신문에 표현돼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5년 대통령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냈다가 본인의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그만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계획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계속 반복되는 한은 솔직한 심정으로 아까 윤석열 후보가 연금 꺼내봐야 뭐 선거 진다라고 얘기했듯이 5년 단임 대통령은 이런 거대 담론들은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나서 5년 뒤에 대선 때도 또 얘기 안 하고 또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는 거고 또 복지 확충을 위해서 결국은 부채는 쌓여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후세 세대에게 그냥 떠넘기고 마는 언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이라는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결국 욕을 좀 먹더라도 제가 이걸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할 수 있는 일 정도인데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첨예한 막 지지율 또는 뭐 다른 네거티브 공격으로 본인이 궁지에 몰려 있는 후보가 과연 그 짐을 지고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 지도자의 몫이긴 한데요. 저 스스로도 그게 뭐 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할 것 같습니까? 해야죠. 그 이제 얼마나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슬로건이나 아니면 미래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일단은 끌고 가야죠. 그런 점에서 뭐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이 정부 부처에 항상 미래와 관련된 이 전담 부처를 지난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이후에 뒀거든요. 이거는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손대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뭐 아까 정부 부처조차도 다 바뀌죠, 그냥. 뜯어 고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겠느냐. 지금은 기획재정부 내에 일개 국 정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되는데 연금이라고 해서 이거 복지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참 난감합니다. 아까 제가 뭐 신랄한 얘기를 했던 거는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대선 후보다라는 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꺼내봐야 뭐 좋을 거 없다. 선거 진다. 그래도 안 꺼낸다.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여야 거대 정당 후보 다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인데요. 이 구조 그대로 두는 것이 정치권이다.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지금 뭐 90년대 출생한 청년들이 나중에 가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지게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거대 기득권 정당 후보들에게 입장 밝기를 하는데 꿀 먹은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이 얘기를 꺼냈군요. 거대 정당 후보가 이 얘기를 꺼내질 못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재정구조 밝히고 현 세대가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요청할 생각.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죠. 현 세대가 부담 더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절대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김경진 단장께는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선거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 이전에 일단 우리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이게 대통령 후보들에게 쏟아지는 비판들은 대체로 맞는 얘기들이죠.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지적들.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용기를 못 내느냐 이런 비판들은 맞는 얘기인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골프장 값 인하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골프장 가격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그러게요. 없어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탈모 약값 인하하겠다 그랬는데 탈모 약값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나요? 그러게요. 직접 개발을 하면 모를까요? 어떻게? 저 두 양반들은 지금 황당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법적 권한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거꾸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합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통합이 되나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이것도 또 법사항이죠. 법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1등 당원으로서 최선서열 당원으로서 저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끌고 가겠다. 저 주제를. 끌고 가겠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국회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20대 국회 때 스웨덴을 갔더니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이게 선거로 뽑히는 이게 선거 정무직 공직자들은 선거가 있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래.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래.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피 묻히는 지도자나 지도 정당이 피 묻혀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일을 스웨덴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제로 저 문제를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의 국방 문제, 국가의 복지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가령 임플란트나 머리 대머리 건강보험 보호 케어 범위라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금 나온 연금 문제라든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게 재정이 들어가고 국방력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 소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의결 종속서를 만들어서 모든 정파를 다 참여시킨 다음에 여기서 한 번 결정이 되면 이 결정은 최소한 관례적으로 10년 이상씩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정파의 정당에게 이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 모든 국회가 국회 차원에서 이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요. 특정 정파에 대해서 비난도 가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로서는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 논제는 던져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소속 정당의 선서열 정당원으로서 이 문제 국회에서 반드시 논제에 오르도록 하고 이 방향으로 하는 의제를 우리는 이 방향성을 준비를 하겠다.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바람직하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선거 때라서 못한다. 그러니까 두 분 아까 윤경호 의원님은 중국 사례, 그다음에 김경진 단장께서는 유럽의 사례를 들여서 뭔가 그런 대선이나 대통령과 상관없이
뭔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우린 없는 거죠. 그게 지금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도 뭐랄까 이거 굉장히 망설여지는 이슈입니까? 주저하는 이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저하죠. 그건 뭐 어느 정당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뭐 정부 부처를 뭐 바꾸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보면 창조 경제 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은 그 당시에 뭘 하나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꼭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이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예. 그렇게 이름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이름 거의 안 바꾸고요. 그 기능을 누가 어떻게 어느 부처가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예. 미래 문제인데 그럼 이 미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다룰 거냐? 새로 부서를 만들 거냐? 예. 아니면은 수상이나 대통령이 직접 할 거냐? 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 뭐 섹시하게 바꾸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예. 썩 정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확행, 뭐 심쿵 어쩌고 해서 지금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미국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주 세세한 정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확 미국도 선거 때는 통한다는 네, 거죠. 그게. 미국도 이제 그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와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해야죠. 선거니까 예. 이겨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거는요. 연금개혁 같은 거. 매크로도 같이 하면서 마이크로를 하고 중간에 또 메소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를 같이 해야지 예. 마이크로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요. 연금 문제 해야 됩니다. 이게 경선 단계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당시 심각하게 예. 문제 제기를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했죠.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자세고요. 지금 대선 단계 이제 와가지고는 안철수, 심상정 두 분이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요즘의 급상승이 사실은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 소리를 좀 한다는 네, 얘기. 그렇죠. 연금 얘기를 정면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소확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매크로도 같이 하자. 그래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어디까지 내가 해놓고 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30년, 40년, 50년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과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기까지는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 분이 다 공통분모가 나와서 이거는 다뤄야 되고 해야 된다. 이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질문도 많이 받을 게 있을 거고요. 토론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올 겁니다. 이 주제요. 과연 어떤 얘기와 입장들을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